네, 9번 해설 시작할게요. 가는 합창과 아러브데스에서 원형 음렬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곡목이 중요한 건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곡목은 언제든 오늘 아마 나온 곡목에서 여러분들 새로운 곡목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곡목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악곡 원이어가지고 엄청 스트레스 받고 그런 거 안 하셔도 된다 그랬잖아요. 갈수록 시험은 그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전체 악보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하시오라고 했었는데요. 원형 음렬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원형 음렬이 나의 베이스 성부에서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 베이스 성부에서 그대로 똑같이 반복이 되는 12개가 반복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돼. 이거는 그냥 그대로 보면서 분석하면 되는 거였어요. 파, 레, 플레. 그 다음에 파, 플랫이 미니까. 그죠? 그것만 임용동음만 잘 보셔가지고 분석을 하셨었어도 제가 끝나는 지금 솔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한번 끝이 날 거고 또 여기 솔에서 한번 또 끝이 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끝이 날 거고 여기서 끝이 날 거고 그래서 총 4번이 나오는 거였어요. 이것도 분석하면 나올 수 있는 거 아시겠죠? 빵점이 나왔다는 건 문제예요. 아시죠? 시험에서 점수가 절대 빵점은 악보만 잘 보더라도 빵점은 나올 수 없어요. 근데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악보를 보지 않고 내가 외운 걸로 엄청나게 막 열심히 외웠어 라고 하는 걸로 이런 답이 있었어요. 아까 우리 해석했던 거에서 588, 58, 588, 58 해가지고 낙양시조는 낙양사설 낙양시조 있었죠? 그 가사 나왔던 거 거기에서 우리가 사설 시조는 향제와만 관련이 돼 라고 외웠던 사람들은 5888, 58을 가도 5888, 5888 이런 식으로 장단을 향제에다가 맞춰서 외웠던 분들은 완전히 엉뚱한 답안을 썼을 거예요. 왜냐면 장단은 5888이라고 써야 되는데 5888 그러니까 향제 장단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악보도 보지도 않고 그냥 풀었던 분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지금 저한테 보내본 중에 고득점을 받으셨는데 정말 고득점을 받으셨던데 그분은 그런 실수를 하셨더라고요. 예. 뭐 고득점 받은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분은 뭐 원래 고득점 받을 줄은 알고는 있었지만은 이상한 실수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또 하신 분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의 소프라노 성부의 음열 형태의 명칭을 쓰고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라고 나왔어요. 나의 소프라노 지금 나에서 나오는 이 선율이 그죠? 이 선율이 음열 형태의 명칭을 쓰고 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파, 레, 플레, 미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 거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프라노 성부에서 나오는 성물 소프라노 선율이기 때문에 성부가 어디겠으면 여기 있는 맨 위에 있는 이 성부를 봐야겠죠. 그죠? 근데 지금 이 성부가 어떻게 나왔죠? 솔, 시, 시 플랫 하고 나오고 있는데 솔, 시, 시 플랫, 파샵, 레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역행으로 나오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늘 역행이 나왔다고. 늘 역행이 나왔어요. 이번 시험은요. 정말 기출이 어떻게 나오느냐만 제대로 분석을 했었어도 제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비르크 모음곡 해가지고 왜 가 1번에다가 역행을 했겠는지 그 당시에도 제가 역행이 제일 많이 나와요. 라고 하면서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또 막 역행이 나왔겠어요. 역행 전이야 막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셨던 분도 계셨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제가 또 이렇게 말하고 나면 또 다음번에는 전이가 나오든지 역행 전이가 나온다. 그 내가 이렇게 역행이 나와요 라고 했으면 뭐 출제자들도 뭐 이제 답을 지어주는 답은 이제 안 내겠죠. 자, 그래서 근거를 설명하시오. 그래서 두 번째 거가 지금 이렇게 풀렸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 가사 데스 시면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주로 하행선율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가사 표현 기법의 명칭을 쓰시오라고 하는데 솔직히 좀 이런 부분들이요. 조금 이것도 논란은 분명히 될 수 있는 부분은 맞아요. 왜냐하면 가사 그리기적인 기법적인 거가 쓰여진 거 맞죠? 왜? 지금 이 문장에서 다 말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뭔가 이렇게 깊숙하게 뭔가 들어가는 어떤 그 표현에 대한 것을 갖다가 하행선율을 하는 거가 가사 그리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쉽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라멘토?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라멘토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기법적인 거라고 물론 바로크 시대는 하나의 기법처럼 그런 어떤 감정을 담아내는 어떤 기법처럼
관습적인 어떤 작곡 기법처럼 그렇게 쓰기도 했는데 그건 이제 바로크 시대에 어떤 국한돼서 좀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고요. 물론 이제 비극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으나 좀 여기에서는 일단 바로크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정서적 측면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냥 문장 자체를 그대로 해석해서 어조 페인팅적인 어떤 기법에 대한 것은 오히려요, 이거를요, 가사 그리 말고 묘사 기법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낭만 이후에 우리가 슈베르트 같은 데서도 뭐 눈물을 뚝뚝 흘린다면 뚝뚝 뭐 흘린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가슴이 무너진다라는 어떤 그런 가사가 있다고 한다면 왜 겨울 나간 애 같은 데서 그러는 게 많이 보여지거든요. 그런 데에서 그런 어떤 표현법적인 거가 마치 묘사를 하는 것처럼 묘사기법적이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근데 임영웅 씨를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묘사기법은 잘 안 썼을걸요. 왜냐면 일반적인 개론서들에서는 낭만시대의 어떤 그런 기법들도 묘사기법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사 그리기 아니면 라멘토 이걸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글쎄요. 라멘토라고 하는 거에서 어느 정도의 그 말은 돼요. 말은 되는데 여기에 어떤 그 문제에서 베스트 답안으로는 좀 선정하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가사 그리기법이다라는 거고 역행에서 근거를 갖다가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근거 나와야 돼요. 기본 음료는 끝부터 거꾸로 나타난더라 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변형 음료를 가지고 오히려 이런 문제가 더 어려워요. 더 헷갈리고 이런 부분에서 뭐 이렇게 역행만 나오면 너무 쉬운데 역행 전이하고 전이까지 같이 나오게 돼버리면 이동동음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간격 정확하게 잘 세야 되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역시 또 쇤베르크가 이야기가 됐었던 부분입니다.